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아카네.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젊은 주부다. 또 왔어. 지금은 많이 대범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심약한 소녀였다. 이건 심약한 소녀였던 내가 변하게 된 이야기. 타이틀을 붙이자면 그래, 마음의 병. 내가 남편 아카마츠와 결혼한 건 7년 전.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사귀었다.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좋다. 나쁘게 말하면 한없이 가벼운 남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카네, 나랑 결혼해줘. 의외로 남들처럼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반지로 프러포즈를 한 아카마츠에게 성실함을 받고 난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더 의외인 건 아카마츠는 좋은 남편이었다. 일 때문에 늦어질 것 같으면 꼭 연락을 했고 아카마츠가 일찍 출근하는 날엔 아침도 만들어두고 나갔다. 늦어질 것 같아. 오케이. 요리에 청소, 빨래까지 맞벌이인 둘이 같이 하는 날도 있는가 하면 번갈아서 하기도 했다.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카마츠가 아니라 예, 아카네! 어머님, 시댁이었다. 예, 너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여태 안 받고 뭐 하는 거니? 저기,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말 대답하지 말고! 시어머니, 아자미 여사는 옛날 스타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다. 아카네, 그렇게 일 타령만 하고 대체 손주 얼굴은 언제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입만 열면 무조건 손주 타령이다. 죄송해요. 아니, 너처럼 머리도 나쁘고 요령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허락해준 거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지. 지금의 나라면 뭐요? 당신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나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손주? 그거 아들 잠자리까지 참견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나? 등등 받아칠 수 있지만 심약한 소녀 같았던 당시의 난 그런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봐, 카네, 술 안주 없어? 네. 빨리빨리 해. 느려 터져서는. 오래 기다리셨죠? 간단히 이거라도. 맛있네. 아카네가 만든 거야? 네.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네? 아카네한테 레시피도 다 가르쳐줬는데 제대로 만들 줄을 몰라, 얘는. 뭐야, 괜찮겠어? 엄마가 애한테 맛있는 밥도 못 해주면 어쩌려고 그래? 애초에 언제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거드는 시아버지, 아무 말도 없는 아주버니. 아카마츠, 빨리 와. 좋았어요. 미안, 늦어졌네. 어서 오렴, 아카마츠. 알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늦었네. 다들 이미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다들 배고프다고 그래서. 미안. 너무해. 기다려주지. 괜찮아. 아카마츠가 먹을 건 따로 빼놨어. 자, 이거 먹어. 그럼 전 설거지 할게요. 가끔 시댁에서 식사라도 하면 꼭 이렇게 끝난다. 있잖아, 아카네. 왜? 너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아니, 괜찮아.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응, 고마워. 본가 일 도우러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돼. 형도 있고 아빠랑 엄마도 연세는 있으시지만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래. 아카마츠는 이렇게 말해주었지만 난 아카마츠와 시댁 사이에 금이 가는 게 무서워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댁에 불려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진해서 시댁의 얼굴을 비추는 며느리. 그게 아카마츠에게서 사실을 감추는 가면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타령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땡땡 씨네는 벌써 손주가 태어났다는 거야.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카네, 너 듣고 있니? 네.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 아카마츠가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우리 둘 다 아이를 원했다. 그래서
그쯤엔 같이 불임 클리닉에 다녔는데 딱히 이상은 없네요. 그런가요? 서두를 것 없잖아. 이런 건 하늘의 뜻이니까. 응? 그렇지. 나도 아카마츠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카마츠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무조건 아카네 때문이야. 그렇지. 실패한 결혼일지도 모르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주도 못 낳고 쓸모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이런 걸로 우는 애가 어떻게 엄마가 되겠다는 거니? 여자로서 실격이야. 같이 안 사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때의 난 정말 막막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희일하게 아주버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잘 왔네. 자, 이쪽으로. 아카네, 얼른 가서 차 준비해. 아, 네.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야. 어머, 조심히 지내야겠네. 음식도 신경 쓰고 우리도 최대한 도와줄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카네 씨는요? 아, 됐어. 아카마츠 히이라기 동생 아내인데 아직도 애가 안 생겨. 어머, 그런데 결혼하신 지가 5년이라니까. 5년? 5년이나 됐으면 애가 생겨야 정상이잖아.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에 비하면 히이라기는 제대로 된 신부감을 데려왔어. 유즈리아 씨도 마음대로 부려먹어. 그러다가 사라져주면 오히려 땡큐고. 그렇군요. 잘 부탁드려요, 아카네 씨. 결혼한 지 아직 5년밖에 안 됐다. 아이가 없는 것도 이상할 건 없다. 하지만 대놓고 유즈리아 씨와 비교당한 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였다. 나왔어. 아카네? 아카네, 무슨 일 있었어? 아카마츠? 미안. 지금 바로 밥 해줄게. 밥은 됐어. 그것보다 너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역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바보 같긴 해도 네가 요즘 기운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 무슨 일 있는 거면 말을 해줘. 우린 부부잖아. 아카마츠. 그날 난 쌓일 대로 쌓였던 감정을 모두 아카마츠에게 쏟아냈다.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손주 타령의 유즈리아 씨까지. 아카마츠는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진작에 눈치채야 했는데 남편으로서 실격이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어?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이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갈게. 아무튼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줘. 그래도... 괜찮아. 아카네는 나랑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니까. 우리 집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아카마츠. 그 후 아카마츠는 바로 고깃집으로 날 데려갔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소녀 같았지만 위장은 튼튼했던 난 아카마츠 지갑이 텅 빌 때까지 고기로 배를 채웠다. 맛있어. 갈비랑 우설 더 시키자. 그래. 배불리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아카마츠와 함께 따뜻한 이불 속으로 그날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푹 잘 수 있었다. 그 후 아카마츠는 시댁에 따지러 가서 크게 싸웠고 거의 절연하는 상황까지 갔다. 난 미안한 마음이 더 컸지만 아카마츠는 왠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족에게 쌓인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빌라로 이사했고 오붓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카마츠, 고마워. 고맙긴.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카네 씨, 아카마츠 씨, 축하드립니다. 시댁에서 멀어지고 약 3개월 만에 내가 임신한 것이다. 게다가 네? 쌍둥이요? 네. 첫 임신에 쌍둥이면 부담도 크지만 아카네 씨라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요. 네. 남편분도 확실하게 도와주셔야 해요. 낳는 건 엄마가 하지만 남편분은 아빠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애를 쓰며 난임 치료를 받으며 견디고 견딘 시간이 꿈만 같았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 방에 2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고마워.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 그렇구나. 난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난 엄마가 되었다. 내가 받을까? 아니, 괜찮아. 내가 받을게. 네, 여보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카네, 오랜만이네. 아, 어머님, 아기 생겼다면서? 몸은 좀 어떠니? 네, 아주 끝내줘요. 우리가 엄하게 대한 덕분이지. 물심양면으로 도왔잖니? 엄마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야. 아니요, 틀렸어요. 절 강하게 만든 건 이 아이들. 도와준 건 아카마츠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진 않겠네요. 그래, 그렇겠지. 그딴 짓을 해놓고서 손주 얼굴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 응,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님이 우리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건 얼마 전에 아주버님 일이 생긴 다음부터였다. 유즈리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유즈리아 씨의 아기는 아주버님의 아기가 아니었다. 흔한 이야기다. 잠깐 만난 스쳐 지나가는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곁에 있던 남자가 키우게 하는 것. 이해로 해야겠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아주버님. 태어난 아기가 파란 눈에 갈색 머리였으니 모를 수가 없었다. 얘가 어딜 봐서 히이라기애야? 사실대로 말해. 유즈리야? 실패했네. 하필 그 중에서도 그 남자 애였다니. 운도 없지. 부모 자식 관계에 핏줄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시부모님에겐 유즈리아 씨의 아기는 손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매달리지 마. 아무리 부탁해도 절대로 안 보여줄 거야. 부탁이야, 아카마츠. 그리고 와, 귀여워. 천사야. 아카마츠도 참. 아카네, 응? 나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나도 열심히 할게. 아니, 넌 일단 푹 쉬어야지. 인체는 참 신비롭다. 환경 하나만 바뀌어도 한 가지 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 2년 후, 아카네 씨, 아카마츠 씨, 축하드립니다. 가족이 늘겠네. 너희들 남동생 아니면 여동생이겠다. 아빠는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에이,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저기, 그런데 아카네 씨. 네? 새쌍둥이? 정말 다시 한번 인간의 몸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소식이었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息子さんを産んでいるわけです。妊娠することの大変さ、そしてどれだけ辛いのかを知っているはずなのに、どうしてここまでの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何よりストレスを与えられることで体調に影響が出ることなんてわかることでしょう。お孫さんが欲しいと思うなら、むしろ助け合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何はともあれ、しっかり寄り添ってくれる旦那さんでよかった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